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기자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는 신현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김수강 기자입니다. 네, 두 기자와 함께 오늘 기자들의 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선이 오늘로써 이제 딱 19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치권에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사안 역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 그리고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귀국이었습니다. 신현정 기자,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작심 발언을 내놨잖아요. 그 발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발언이었는데요. 각종 매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제2차 윤한 갈등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발단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와 관련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실은 당초 이들 두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 입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저런 요구를 한다면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한 위원장이 저런 작심 발언을 한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 윤석열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입니다. 사실 이종섭 대사 그리고 황상무 두 사안 모두 대통령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용산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포석이 깔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민의힘 후보들이 열세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당이 선거와 악재라고 여기는 사안을 그냥 넘길 수도 없고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당이 이제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반발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이런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 그만큼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뜻일 텐데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 그리고 친윤계 후보들까지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들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이제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물어봤는데 이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 여당한테는 험지로 여겨지고 또 이제 열세인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지 물어봤는데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 수도권 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종섭 대사가 도착을 했다는 거는 도피했다는 건 야당의 정치 공세고 어쨌든 이 선거에 도움이 되려면 여당 입장에서 선거가 도움이 되려면 이종섭 대사가 선거 기간이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있어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후보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종섭 대사의 즉시 귀국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가 국민의 눈높이 이렇게 동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황상무 수석이 사퇴를 했고 또 이종섭 대사가 자진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내에서는 그 2차 윤한 갈등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일단 2차 윤한 갈등은 대통령실이 황상무 수석의 사의를 수용을 했고 또 이종섭 대사가 어제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락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당의 지지율이 조금은 회복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대외적으로는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어쨌든 이종섭 대사가 돌아왔기 때문에 공수처가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 하지만 내부의 우려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상황인데요. 한 비윤계 의원의 말을 들어봤는데 이제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고 최상병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이제 이종섭 대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민주당은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종섭 대사가 공항으로 귀국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 새벽부터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죠? 네, 맞습니다. 이종섭 대사 입국에 맞춰서 인천공항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당초 입국 시간이 새벽 5시로 알려지면서 의원들 10여 명이 아주 이른 시간부터 공항에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비행기 도착 시간이 오전 9시 이후라고 파악했던 건 맞는데 일각에서 일찍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서 일찌감치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열흘 전에 이 대사가 출국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공항으로 몰려갔지만 결국 못 마주친 적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새벽 5시 반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 항의 시위는 4시간쯤 뒤인 이 대사가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대사의 해임과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섭 대사가 인천공항에서 자신이 한국에 있는 동안 공수처 조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발언도 문제 삼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사가 입국하면서 그 공수처를 향해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김한규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가운데 피의자가 검찰에 언제 나가겠다고 언론에 공개하는 일은 없다라고 했던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대통령 측근은 법 앞에 예외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날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도 현장 최고의 발언에서 이 대사를 호주 대사가 아닌 도주 대사로 일컬으며 국기문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는데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핵심 피의자를 권력을 이용해서 해외로 대사로 임명해서 빼돌리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이종섭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이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쌍특검 그리고 국정조사를 처리를 한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로서 총선이 19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계획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건지. 네, 어제 이 대표가 광주 선대회에서 한 발언이죠. 총선 전에 본회의를 열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물론 이종섭 특검까지 그러니까 쌍특검 1국조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소속 의원이 전원 참석해 처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정치적 언사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직 여야가 3월 임시국회 회기도 합의하지 않아서 열릴 가능성이 낮은 데다 본회의가 열리기 위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본회의 개최 발언들을 잘 살펴보면 어제 이 대표가 했던 발언 외엔 원내에서 별도로 이것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데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 본회의가 개최되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황상무 전 수석의 이른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패러디했는데 그 발언 수위가 좀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황상무 전 수석의 비판 언론 핵칼 테러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네. 황 수석이 추후 농담이었다고 해명에 나선 점을 꼬집으며 패러디에 나선 건데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가 시민을 학살한 장면을 언급하면서 농담이라고 하면 용서되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이 다소 과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반역 집단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수위가 예전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진 것 같은데 이렇게 발언 수위가 세지는 배경은 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어제 하루 이 대표의 발언이 유난히 거셌던 건 사실상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호남 지역구 의원 경쟁에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탈당계 인사들이 포진한 새로운 미래가 또 비례대표 경쟁에선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황상무 또 이종섭 사태에 쏠린 눈을 다른 곳으로 좀 돌리고 싶어 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역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용산 리스크를 비롯해서 이 사안이 빨리 가라앉고 민심의 관심을 받지 않는 것이 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태는 일단락이 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역공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재판에 나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또 이제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시사를 하고 있는 점을 네. 꼬집었는데요. 이종섭 대사는 소환 통보도 없이 어쨌든 국내로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법원에 나가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낙관론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극심한 계파 갈등에 시달리면서 국민의힘의 열세라는 분석이 줄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 여당 리스크로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수도권 격전지에서 상승세를 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관론이 퍼지면서 당 지도부는 역풍을 경계하는 모습도 감지되는데요. 오늘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의 발언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후보자와 당원들께 다시 한번 신중한 언행을 강조드립니다. 혼자 업돼서 전체를 망치는 경솔한 언행을 꿈에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무게가 클수록 언행을 무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잠시 후인 오후 6시면 후보자 등록이 모두 마감되는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까지도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수광 기자, 먼저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정봉주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다시 후보가 된 조수진 후보, 오늘 새벽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공천 과정 내내 잡음이 끊기지 않았던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까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문제는 서울 강북을입니다. 이 지역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차례의 경선을 치렀습니다. 현역인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사실 매번 고배를 마셨는데요. 첫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됐던 정봉주 전 의원은 막말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고, 두 번째 경선에서 승리했던 조수진 변호사는 오늘 새벽 1시쯤 SNS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치 신인이자 여성으로서 가점까지 받았던 조 변호사는 과거 수임했던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의 변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조수진 후보가 사퇴하면서 그 자리에 오늘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민수 대변인인지 민주당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 한민수 대변인은 앞서 조 변호사가 승리했던 경선에 지원한 모두 27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이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충청을 찾아서 돌고 있는 이 대표는 서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대변인이 가장 검증되고 당원과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후보였다 이렇게 칭했어요. 사실상 오늘 후보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경선을 치르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오래전에 당에 영입된 그 한민수 대변인이 긴 시간 당을 위해 헌신했고 또 지금까지 출마하지 못한 점 그리고 그 경선에 지원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친명계라서 결국 선택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한심한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되면서 이 지역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은 끝내 공천에서 배제가 됐는데 네. 박용진 의원 추가적인 좀 입장 밝힌 게 있나요? 아니요, 박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에서도 별도의 입장이 없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의원 측은 현역 의원 하위평가 10%를 받았을 때도 재심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고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 후 차점자임에도 새로운 경선을 뛰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경험을 통해서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도 공천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은 강북을 지역 공천이 끝까지 시끄러웠는데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좀 갈등이 터져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여러 내용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지역구 공천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라는 것 때문에 큰 잡음은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뇌관은 비례대표 공천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지난 월요일이죠. 18일에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지난 21대 총선 때는 19번까지 원내에 진입한 걸 보면 20번까지를 당선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당의 공관위원이죠.
이철규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 때문에 내용이 커지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글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이렇게 썼습니다. 당을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리고 아쉬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글을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한지아 비대위원 그리고 김혜지 비대위원이 비례대표 순번에 포함된 점, 그리고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출신 2명이 당선권에 포함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출신 2명, 이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시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 서기관, 그리고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논의됐던 비례대표 순번에는 좀 어떤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하던가요?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애초에 공관위 차원에서 처음에 비례대표 순번을 논의할 때 이제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같은 이제 호남 출신 인사들을 앞순번에 배치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됐다고 해요. 또 이 밖에도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 이익선 전 캐스터 등과 같이 영입 인재들, 21대 때 영입 인재들도 포함이 됐었고, 또 호남 출신인 개그맨 김영민 씨, 그리고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도 추천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리스트 나온 게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아예 명단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공관위원 간의 의견 충돌이 굉장히 격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철규 의원이 20일에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규에 따르면 자신이 이제 비례대표에 어떤 후보들을 추천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사천을 하려던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신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장동혁 사무총장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온 뒤에 장동혁 사무총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은 선거 승리만을 생각해야 할 때다 라면서 이제 당내 잡음으로 공천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악영향을 끼치는 거다, 이렇게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직 그리고 현직 사무총장 간의 신경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당 내에서 이철규 의원은 친윤계 핵심,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친한계 핵심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당정 대리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비례대표 명단이 수정이 됐잖아요. 호남 출신 조배숙 전 의원이 당선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수정된 명단에 대한 당내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국민의 미래는 사흘 만에 다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를 했죠. 이시우 전 서기관의 공천이 취소되고 또 주기환 전 위원장이 후보를 자진 사퇴했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3번에는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이 포함됐고,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당선권 밖으로 순번이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도 호남권 인사들은 아직 부족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요.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 호남계 인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 사실 호남 같은 당 지지율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선권의 25%까지 이 지역 인사들을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당선권에 한 5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인원들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 인효환 위원장이나 다른 비대위원처럼 호남 출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쨌든 당을 위해서 당원을 모집한다거나 아니면 당에서 어떤 당직을 오랫동안 맡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비례대표 차원에서 배려하는 호남 인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놓고서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에서도 갈등이 불거졌어요. 네. 그리고 당초에는 좀 순천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천하람 변호사 네. 비례 2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개혁신당도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됐던 인물들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김철근 사무총장입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비례대표에 어쨌든 순번에 한 명에 포함이 될 거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이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을 직격하는 페이스북 글을 썼습니다. 지금 잠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양향자 원내대표도 불만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이 비례대표 순번에 과학기술계 인재들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거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당 수뇌부의 어떤 이견 때문에 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갑자기 이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고 어젯밤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이런저런 논의들을 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 앞으로 어떤 반도체 인재들을 더 반영하겠다. 그런 반도체 관련 혁신들을 더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다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그 탈당 기자회견 소동은 조금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해서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 김소환 기자, 박지원 전 원장 상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명예당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상식적일 것 같은데 네.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을 하겠다라는 발언은 왜 나오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온 건 사실 한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그 전남 해남 완도 진도 후보로 확정된 박 전 원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혁신당을 옹호하는 취지로 명예당원 발언이 명예당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네. 게 문제가 된 건데요. 조국 대표가 정세 인식이 비슷한 것 같으니 명예당원으로 모시겠다 했더니 여기에 박 전 원장이 좋다는 식으로 응수를 한 겁니다. 지난 19일 심야 최고위에선 이 문제를 두고 경고 필요성의 공감대가 모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다른 당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것은 해당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후보 박탈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공천장을 빼앗아야 한다 이런 격한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조 대표는 계속해서 민주당과의 협력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다고도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견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어제 찾은 호남에서 계속해 더불어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이 대표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만이 민주당이 만든 정당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몸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첫 합동선대위에선 이 대표가 첫 발언권을 더민주연합에 양보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이 대표는 거듭 제1당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